2002년 한 남자가 회사를 창업했다. 그런데 이 회사 시작부터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연구진도 없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단 20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된다. 과연 그는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을까? 오늘은 한 평범한 기업인이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를 만든 흥미로운 창업 스토리를 들려주겠다. 제약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제약회사를 만든다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원래 제약업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삼성과 대우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바이오 의약품이 미래 산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다. 전통적인 화학 의약품을 만들던 제약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고민했다. 한국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을 직접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면 어떨까? 하지만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제약업계 경험이 없었고 연구소도 없었으며 자본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이오 제약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2002년 인천 송도에서 한 작은 바이오 회사를 창업하게 된다. 이 회사의 이름이 바로 셀트리온, 그리고 그의 이름은 서정진이었다. 직접 신약을 만들지 말고 위탁 생산부터 하자. 당시 셀트리온은 신약을 개발할 기술도 없고 연구 인력도 부족했다. 그래서 서정진은 전략을 바꾼다. 우리가 직접 신약을 만들지 말고 글로벌 제약사의 하청을 받자. 그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찾아가 제안했다. 우리가 당신들의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주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름도 없는 한국의 작은 신생기업을 어느 글로벌 제약사가 믿어줄 리가 없었다. 수십 번 거절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2005년 글로벌 제약사 BMS와 첫 번째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한다. 이 계약을 바탕으로 셀트리온은 본격적으로 바이오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이제 셀트리온은 단순한 신생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과 거래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청업체로만 남을 것인가? 위탁 생산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셀트리온은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청업체로만 남을 것인가? 서정진은 결심한다. 우리만의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자. 하지만 신약 개발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그것이 바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이다. 바이오시밀러란 특허가 끝난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해 만드는 약품이다. 쉽게 말해 제약업계의 제네릭 같은 개념이다. 셀트리온이 처음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는 램시마라는 제품이었다. 램시마는 미국 제약사 존슨 앤 존슨의 레미케이드라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복제약이었다. 문제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글로벌 규제기관이 승인해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과감하게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유럽의약품청에서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승인을 받는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탄생 순간이었다. 그리고 램시마는 미국 FDA 승인까지 따내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셀트리온, 한국 제약업계를 바꾸다. 램시마가 성공한 이후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허즈마 등 바이오시밀러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된다. 현재 셀트리온은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1위, 한국 10대 기업,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도전 중. 한국에서 제약업계는 전통적으로 복제약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셀트리온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를 가진 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셀트리온의 창업 스토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기업 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